최종 분석과 조합픽은 정보방에서 매일 무료로 공유됩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안내를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첼시는 카이세도, 엔조의 영입으로 리그 최고의 중원을 가졌다는 평가는 한 경기만의 물거품으로 런던 스타디움에서의 악몽을 지우지 못하고 되려 패배를 기록했다. 축구 에메카의 부상 이탈로 인해 중앙 빌드업 체계가 무너져버린 것이 컸다. 결국 이번 경기에서도 프리시즌에서 보여준 빌드업 체계를 꺼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선수단의 개인 기량으로 이 경기를 헤쳐나가야 할 전망. 루턴타운은 3-5-1을 쓰면서 극단적인 수비와 역습으로 나섰지만 브라이튼과도 전력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났다.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 실점이 4골이 넘었으니 1라운드 결과 1-4 패배는 합당했던 결과였다는 것. 첼시의 빌드업이나 전방의 화력이 만족스러운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는 하지만 결국 전술적인 기조로 선수단의 갭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명확했다. 본머스는 전방과 중앙에서의 압박 능력은 확실히 이라올라 감독이 잘 잡아준 상태. 문제는 리버풀전에서 상대가 측면을 적극적으로 써버리자 어려움을 크게 겪었다는 것. 결국 상대가 4-3-3을 이용해서 측면으로 우회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 능력은 다소 떨어진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토트넘의 올 시즌 플래너는 4-3-3과 달라진 풀백들의 공격 가담이라는 것. 토트넘은 맨유전에서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오랜만에 홈에서 맨유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일단 손흥민 LW이 달라진 빌드업의 수혜를 받아 꽤 공간을 많이 분배를 받았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었고 포로 마이너스 우도지의 공격 가담도 상당히 좋은 모습. 수비적인 안정감을 다소 포기하고 달려드는 전술이기는 하지만 4-3-3 전형의 어려움을 겪었던 본머스를 상대로 공격적인 성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아스날은 지난 경기에서는 겨우 신승을 기록했지만 진첸코 투입 이후에 보여준 경기력은 꽤 좋았다. 애초에 지난 경기 부진했던 윙어들은 인버티드 풀백 롤에 익숙하지 않은 도미아스의 선발 기용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데 진첸코가 선발로 복귀하게 된다면 활약상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 진첸코 투입 이후 하베르츠까지도 좋은 장면을 몇 차례 보여주었다는 점도 확실한 이 점. 플럼은 팀님이 이탈한 상황에서 플럼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일단 팀님이 플럼의 중앙 빌드업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선수라 플럼이 높은 라인을 구성하는 목적이 되는 선수인데 팀님의 이탈은 결국 공격에서는 난조를, 수비 상황에서는 높은 라인 리스크를 지게 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2라운드에서 모두 불안했던 수비가 팀님의 이탈로 인해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이다. 맨유는 중원 문제가 꽤 심각한 듯. 부페 마운트를 모두 공격적으로 쓰는 공격적인 전술을 고수하고 있는데 수비적으로는 카세미루가 질 부담이 너무 큰 상황. 지난 경기에서도 후반에 중원을 토트넘에게 완벽하게 내준 것도 아직 중원에서의 역할 분담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었다. 물론 노팅엄이 점유율을 포기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카세미루가 질 수비적인 부담이 크지는 않을 수 있지만 문제는 극단적인 수비 전형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드느냐가 될 것. 노팅엄은 강호를 만나면 극단적인 수비 라인과 역습으로 나서는 편. 실제로 아스날을 상대로는 78%의 점유율을 내주기도 했다. 이 상황에서는 피지컬로 비비거나 화이트 MF를 이용한 볼 전진에 의존하는 편. 다만 중앙에서 공을 굴려줄 선수인 화이트가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 카세미루를 압도할 수 있을 만한 자원은 아니고 이 경우 세트피스 스로인이나 단순한 박스 안타격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데 그다지 정확성에서 믿음을 주는 방식은 아니다.